안녕하세요. 오늘 1.5%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해상화물 운임 업체 페노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28670번이고 7월 22일 1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의 거의 70에서 80%가 해운업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주력이 해상운송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곡물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력은 이제 해운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운 부분에 있어서도 배의 종류, 어떤 화물을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또 다양한데, 이 회사는 이제 BDI 지수를 기반으로 한 벌크선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또 실어 나르는 대표적인 벌크선 업체가 되겠고, 물론 이제 SCFI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선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한 11% 정도 됩니다. 해운 부분에 있어서 벌크선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고, 컨테이너선이 한 10%니까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노션의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 BDI 지수죠. 보시면 이제 이게 BDI 지수가 되겠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BDI 지수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이 BDI 지수가 이제 1000 밑에 있었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3058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BDI는 결국에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물을 운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죠. 그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임 지수가 어느덧 3000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결국에는 이제 4월 5월, 6월 동안의 BDI 지수가 어느 정도를 기록했느냐, 이게 결국에 2분기 실적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4월이면 이때부터거든요.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6월이었던 요 시기까지, 요 기간 동안의 BDI 지수가 어때요? 많이 또 상승을 했죠. 물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평균화해 본다면, 한 절반 정도로 평균화해 본다면 아마 BDI 지수 평균 한 2600에서 2700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2700 정도를 평균 정도로 본다면, 작년에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낮았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적인 이런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매출액은 한 8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8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노션의 실적 증권사 실적 전망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새로울 부분들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 부분보다 혹시라도 더 좋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좋을 걸 알고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10% 정도 더 증가된 수치면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10% 정도 감소를 하면 어닝 쇼크,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즉 90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3분기에도 4분기에도 흑자 기조나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일단 BDI 지수가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거겠죠.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에는 결국에 이 기간 동안의 BDI 지수가 얼마만큼 상승세를 유지하고 더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전반적으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좀 정체되거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BDI 지수가 올라간다면 역시나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나
기대치도 높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BDI 지수가 막 꺾여서 내려온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BDI 지수의 동향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 BDI 지수가 좀 정체 기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옆으로 이제 좀 하락을 꾸준히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에 BDI 지수 하락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BDI 지수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주가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뭔가 이제 좀 방향성을 재탐색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BDI 지수가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은 역시나 이제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해주는 기술적 반등이 페노션에서 출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저는 7,450원, 7,5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로서 내려오면은 이 구간을 기점으로 좀 되돌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7,450원, 7,500원 자리. 물론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킨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단봉도 출현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로 안착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난 뭐 거의 7월달 시작하고 나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그 부분들에 의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강한 반등을 좀 가져가려면은 BDI 지수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뭔가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기대치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주문 밀려서 뭐 실을 배도 없다, 역대급 해운 운임 뭐 상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공행진, 근데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고공행진이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SCFI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고요.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 단위로 이제 매일매일 발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고, SCFI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이건 뭐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 것도 페노션의 입장에서 뭐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컨테이너선을 운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페노션이 하락을 좀 하락이 진정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500원, 7,4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컨테이너 선사들은 한 3분기 정도가 이제 호황기라고, 성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3분기에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3분기 성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BDI 지수도 결국에는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7,5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정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BDI 지수가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좀 주는데 BDI 지수가 만약에 꺾인다거나 그러면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가시되, 이후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향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시점이라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저가 매수나 분할 매수를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저항대는 저는 한 8,5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뭐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상단은 8,500원, 아래로는 한 7,500원 정도 사이의 흐름 속에서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분간 좀 들고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다가 BDI 지수가 다시 급등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상단 돌파나 이런 것들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페노션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아침 이슈가 되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급등주들 단타 종목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거 무료 어플인데요. 주식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테마 동향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이니까 꼭 받아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이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3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